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전 유튜브의 김민배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안전하는 사람들이 알아둬야 할 상식 가운데 하나로 이 뿌리 산업, 뿌리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 뿌리라고 하면 이 뿌리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동차, 조선, IT 같은 국가기관 산업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산업으로 주조, 금형, 소성 강우, 용접, 표면 처리, 열 처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 6가지 기술을 산업 분야에서 뿌리 산업 또는 뿌리 기술, 뿌리 업종, 뿌리 직종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뿌리 산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의 소위 기반 공정 산업이라고 이름 붙인 6대 업종을 가리킵니다. 지금 말씀드린 주조, 금형, 소성 강우, 용접, 열 처리, 표면 처리가 그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최근에 산업의 변모를 수용해서 뿌리산업 육성법을 제정하면서 전통적인 아까 같은 6개 추가해서 8가지를 추가했는데 사출, 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치료 이렇게 4개 소재 다원화 공정사업, 로봇, 센서 등 4가지 지능형 공정사업을 플러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6개 뿌리 산업에서 8개 업종을 추가해서 14개 기술을 뿌리 기술로 지정하여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2022년 현재 14개 뿌리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5만 1000여 개, 종사자 숫자는 73만 2천 명 정도, 매출액은 250조 5천억 원 정도, 수출액은 32조 6,400억 원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안전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전통적인 6개 뿌리 산업, 14개 말고 6개 뿌리 산업, 뿌리 직종 또는 뿌리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조입니다. 이 주조라는 것은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금속을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제 청동기 시대에 우리 동검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청동기로 만든 칼 이런 게 이제 주도 방식을 만들었답니다. 대부분 거푸집을 모래로 만드는데 이 모래를 주물사라고 합니다. 사는 모래라는 것이죠. 주조는 이제 재료를 녹는 전보다 높게 가열해서 액체로 만들어서 거푸집에 이제 붓는 것이죠. 이제 주조에 사용되는 틀을 주형이라고 하고 이제 주조로 만드는 제품을 주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생활에 보면 이제 큰 가마솥 같은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 그리고 주조 기술은 이제 동상이라든지 커다란 종 같은 복잡한 형상의 부품 제작 등에 널리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블록 같은 이제 복잡한 엔진 블록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주조로 만들어집니다. 과거 조선 시대 때 만들었던 상평 통보라는 종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주조로 만듭니다. 다만 이제 겉표면이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가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금형 기술입니다. 금형은 이 쉽게 얘기하면 일상생활에서 이제 붕어빵 기계를 생각합니다. 이제 이 재료의 소송,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이 돌아가는 송들이 있죠. 그런 걸 이용해서 재료를 가공성의 제품을 생산하는 도구를 틀이라고 하죠. 형. 이걸 기본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똑같은 형태의 결과물을 반복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이 틀이기 때문에 금속으로 만드는 형틀을 금형이라고 합니다. 당장 예를 지금 말씀드린 붕어빵 기계를 상상하시면 되고 이제 금형으로 금속을 만드는 이유는 내구성 때문인데 아주 많은 수의 결과물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속으로 만들어서 내구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압출금형, 사출금형 같은 건 폐쇄형으로 해서 이제 특정한 형태로 만든 형틀에 원료를 불어 넣어서 또 가래떡 뽑듯이 이제 하는 걸 압출금형이라고 하고 나눠진 금형을 이렇게 붕어빵 같이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사출금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 완부 운동에서 이제 개방형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프레스 금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소성 강호라는데 이 소성 강호는 옛날에 단조라고 합니다. 단조는 단련한다는 것이죠. 두드러 만든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포징. 우리가 왜 담금질, 야금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조라는 금속을 두들리고 눌려서 물건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유기와 같은 것들을 만든 것을 방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방자유기라는 말 들어보시죠? 이제 바로 그것입니다. 이 소성 가공, 그러니까 이 단조는 햄머 등으로 금속 가공을 두들려 패서 이제 이 원하는 형태로 이 가공하는 겁니다. 주조에 의한 가공보다 소재가 질겨지기 때문에 이 인성이 강해진 특징입니다. 공구, 식기류, 자동차나 철도용 부품 이런 것들이 이제 단조가 활용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재는 이 손으로 직접 망치 두드리는 전통적인 방식을 쓰지 않고 이 섬세한 모양 다듬을 때나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커다란 단조, 대형, 햄머 같은 어마어마한 이제
단조용, 망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나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는 용접입니다. 웰딩이라고 하는 거. 용접은 이제 두 개의 같은 재료나 서로 다른 금속 재료를 고열을 가해서 붙이는 기술이죠. 이제 금속은 금속끼리 할 때 이제 불이 붙는가 이렇게 열이 나서 붙는데 서로 다른 재료의 결합 표면을 일치시키고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혹은 이제 섞여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접은 강한 빛과 열, 허리와 무릎에 좋지 않은 자세, 용접 시 나오는 가스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매우 덥고 겨울에는 따뜻하다고 착할 수 있으면서도 용접 작업할 때 발생하는 열, 흉, 금속 가루죠 때문에 이제 굉장히 환기하기 때문에 이제 춥습니다. 이제 용접은 매우 높은 온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보호구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뭐 방열복, 보안경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용접 분야는 어디서는 수요가 많은 기술이기 때문에 꽤나 많은 분야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용접에는 이제 접합 원료인 모재를 용합시키는 이제 이 소위 퓨전 웰딩이라는 이 용접인 것이죠. 이제 그리고 모재를 소형 변형식에 붙이게 하는 이제 소위 스팟 웰딩이라고 하는 압접,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납땜이 있습니다. 네,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열처리입니다. 열처리라는 뭐 히트 트리트먼트, 열처리는 말 그대로 강철의 가열 그리고 냉각을 이제 해가지고 기계적 성질을 개선시키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열처리라는 것은 이제 주로 금속 재료, 철강이 많죠. 이후에는 이제 기계적 물리적 성질을 가해서 이제 가열과 냉각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우선 하나는 재료를 단단하게 만들어 기계적 물리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재료를 무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공성을 개선시키는 기술로 대별됩니다. 열처리는 이제 기계의 부품을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것이죠. 이제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고 수명도 연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공구강이라든지 고속도강, 금형용 같은 합금강은 그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품의 열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처리가 많이 이용되는 분야는 자동차, 산업, 기계, 철도용 차량, 금형, 전기, 전자, 건설, 중장비, 농기계, 선박, 항공부품 이런 기회 이용품이 많습니다. 제조 성형과 같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열처리 기술을 따라주지 못하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 그만큼 열처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는 이제 표면 처리입니다. 표면 처리 이제 그 서피스 트리트먼트죠. 이제 이 표면을 이제 더 정확하게 고가의 품질로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은 표면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금속은 부식이라든지 마모 등에서 그 짧은 시간에 소모되기 때문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부식의 진행을 느리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금속 자체 내마모성이라든지 내열성, 기타 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금속 표면의 색채, 광택을 좋게 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금속 표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금, 플레이팅, 도장, 라이닝, 코팅, 표면 경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표면 처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양극산화, 금속 융사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표면 처리가 있습니다. 표면 처리 업종에서는 이제 각종 유해 물질이 사용되거나 배출되기 때문에 이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표면 처리 업종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라 해서 환경부 산하기관 화학물질 관리원에서 공표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고시가 있습니다. 이 고시는 이제 중소기업 가운데 도금업, 도장 및 깃대, 이 표면 피막 처리업 이 두 군데 공정위에 국한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밌었나요? 이 시간에는 우리 안전하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뿌리기술, 뿌리산업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했으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